오늘날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말할 때 다민족 통일 국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6개 민족이 그 위로 올라가면 화하족과 동이족으로 요약되게 됩니다. 서쪽의 화하족, 동방의 이족, 이 두 민족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민족은 본래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화하족과 동이족이 각기 다른 두 개의 근원이 있을까요? 아니면 화하족이 뿌리고 동이족이 거기에서 갈라져 나왔을까요? 아니면 동이족이 근원이고 화하족이 동이족에서 분리되어 나왔을까요?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동이족과 화하족은 본래는 한 핏줄로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자께서 수는 동이지인이요 문왕은 서이지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임금은 동이의 사람이고 주나라의 문왕은 서이의 사람이다. 이걸 본다면 본래는 서방의 주나라, 즉 화하족의 대표적인 국가인 주나라나 또 동이족의 대표적인 인물인 순임금이나 다 같은 이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이족, 서이족, 그러니까 동이 서이 할 때 문왕은 서이지인이고 맹자는 동이지인이라 할 때 그 이자는 동이의 이자거든요. 그런데 서주의 문왕, 무왕을 나중에는 화하족이라 했지만 맹자 시대에는 문왕은 서이지인이고 순임금은 동이지인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본다면 서이도 본래는 동방의 이족과 같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래 다 같은 이족이었는데 이 이족이 어떻게 해서 동이족과 화하족으로 서로 분리돼서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제가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이 최초로 일으킨 전쟁이 탕록대전입니다. 그리고 이 탕록대전의 두 주역이 소위 황제와 치우죠. 치우천왕은 동방 세력을 대표하고 황제는 서방 세력을 대표해서 탕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탕록은 지금 북경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명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했어요.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역사상 기록에 나타나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시기를
서욱생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그 근현대 고대 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고사의 전설시대, 그러니까 중국 고대 사상에 있어서의 전설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중국에서는 하은주하는 운임금의 하나라부터는 역사시대로 정의를 합니다. 북경대학에서도 하나라부터를 중국의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서 가르치거든요. 중국의 하나라는 우리 한국의 고조선과 같은 시기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고조선보다 한 200년 정도 뒤에 건립된 나라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하나라부터 역사시대로 가르치고 하나라 이전을 전설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이전 그 황제 이후의 오제 시대를 전설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고조선을 신화라고 해가지고 그 정식으로 역사시대에 편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하나라를 역사시대, 하나라 이전 그 오제 시대를 전설시대, 이렇게 학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욱생이 이 전설시대에 세 집단이 있었다. 서방의 황제의 화하족, 동방의 복희소호의 동이족, 그리고 남방의 이제 치우의 자손들인 묘만족, 이렇게 세 집단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민족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집단이란 용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족, 동방의 이족, 동이 집단의 그 복희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결국은 이 동이의 집단의 한 사람이었죠. 복희의 후손의 한 사람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산동성 곡부에 가면 황제 탄생지라고 하는 그 곳이 지금도 있는데, 송나라 때 거기에 황제의 탄생하는 기념비를 아주 굉장하게 세워놓은 그 비가 있습니다. 그 지금부터 송나라면 천수백 년 전인데 학자들이 연구를 근거로 그곳이 황제의 탄생지라고 해서 비문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곳에 비까지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신이 없이는, 그곳이 황제의 탄생지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국가에서 비석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본다면 황제도 동이 지역에서 탄생한 동이의 인물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시대에 나온 책의 국어라는 책에 의하면 황제는 성어 희수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희수는 지금 섬서성에 있는 그 화산과 유하, 그 지역에 있는 그 유하를 희수라고 학자들이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생어 희수라 하지 않고 희수에서, 섬서성의 유하에서 탄생을 했다고 하지 않고 성어 희수라, 그곳에서 성장을 했다, 이룰 성자를 썼어요. 그걸 보면 탄생은 동이 지역에서 했는데 성장 발전을 섬서성 그 유하 지역, 화산 부근에 가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동이족 출신이지만 그 서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장 발전해서 하나의 큰 세력으로서 집단으로서 성장을 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 있는 그 이족과 서쪽에 있는 그 세력이 물론 여기서 같지만 그게 상당히 큰 세력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 오게 됐고, 그 대치의 결과로 동이를 대표하는 치우와 그 서쪽 유하를 대표하는 황제, 그때는 황제가 아니죠. 헌원이죠.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이름이 헌원이라 그랬잖아요. 헌원과 치우 간의 그 탕록 대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 같은 동이족의 핏줄이고 복희의 자손인데 그 헌원과 황제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서로 그 대치하고 대립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동서 세력이, 동서 집단이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화하족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본래 황제가 동이족으로서 산동성에서 태어난 인물인데 서쪽에 그 화하 지역에 가가지고 힘을 키워서 하나의 큰 집단으로서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동쪽 세력과 대치하면서 그게 이제 동과 서가 나누어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하족이 중국 민족의 근원이 아니라 동이족이 화하족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도 공자가 주역 개사에 보면 복희씨 시대를 지나서 신롱씨 시대가 열리고 신롱씨 시대를 지나서 황제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희씨를 지나서 신롱씨가 나오고 신롱씨를 지나서 황제가 나왔으니까 황제를 지금 한족들이 자기 화하족의 시조로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황제가 결국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복희에 가서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문헌도 복희 이전에 황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서, 후한서 동이열전에 보면 그 서론에 먼저 동이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이자는 저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이의 이자, 이 이자를 나중에 한족들이 그 아주 좋지 않은 뜻으로 오랑캐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후한서 동이열전에 보면 그 이자의 개념이 오랑캐가 아니라 이자는 저야라. 근저라고 할 때 우리가 근저, 뿌리익은 뿌리저. 그러니까 그 이자는 저야라 할 때 그 저자는 근저라고 할 때의 뿌리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후한서 동이열전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개념은 뿌리라는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하족, 동이족이 결국에는 이 중국 56개 민족이 화하족, 동이족으로 요약되는데 화하족과 동이족의 또 중국 모든 민족의 뿌리는 누구냐? 동이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뭐냐? 이자는 저야라. 후한서 동이열전에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이족에서 갈라져 나간 하나의 큰 집단인 서방의 그 세력, 그러니까 황제를
소위 헌원을 중심으로 한 뒷날 황제로 추앙된 헌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세력이 동이족과 대치를 하는 상황이 뒤에 동방의 이족과 대치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시원이 치우와 헌원의 탕록 전쟁을 통해서 발단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황제 이후에 전욱, 제곡, 제요, 제순, 그 다음에 하, 은, 주, 오제 시대를 지나서 사망 시대라 하거든요. 오제는 이제 황제,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이분을 오제라 합니다. 그리고 그 오제 시대를 지나서 하, 은, 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걸 사망 시대라 그래요. 오제 시대는 그렇게 격렬하게 큰 이 동방 민족과 서방 민족이 전쟁을 했다든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 아주 서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은주 시대에 와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는데, 특히 이 은나라와 주나라의 정권 교체, 다시 말하면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제 동방의 이족이 중원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은나라예요. 이제 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세력이 서방의 주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헌원이 그 토대를 닦았던 그 토대 위에서 나라를 세워서 발전한 나라가 주나라거든요. 근데 이 주나라와 은나라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또 아주 극심한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탕록 대전에 못지않은 그런 아주 혈전이 은과 주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나라 때에 이제 주나라는 하나의 은나라에 소속된 제후국에 불과했죠. 근데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입니다. 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거리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잖아요. 그래서 폭군의 대명사로 지명되는 게 걸주라 하지 않습니까? 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을 이제 죽이고 내쫓아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것이 무왕인데, 그 무왕의 아버지 문왕 때부터 이제 주나라가 흥성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문왕이 상당히 선정을 펼치면서 제후로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니까 중앙의 천자의 나라인 은나라의 주왕이 당연히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왕을 붙잡아다가 유리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 이름이 유리입니다. 그 유리 감옥에다가 가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해지는 주역이 그때 주나라 문왕이 거기서 이제 본래 복희가 8궤만 그어 놓은 것을 64궤로 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역을 연구했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 주문왕의 그 추종자들이 뭐 산이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유신국의 미녀 그리고 또 각국에서 아주 진귀한 보물들을 구해다가 주왕이 총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왕이 이 귀중한 보물들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무왕을 풀어줄 수 있는데 이 많은 보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안 풀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풀어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사마천 4기 주본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문왕이 풀려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서백이라고 하는 그 서쪽의 최고 군사 통치권을 가진 그런 서백의 역할을 맡아서 세력을 확대해 가지고 그 아들 무왕 때 은나라의 주왕을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천 4기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이 문왕이 주나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주문왕의 장자가 아버지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은나라의 수도로 와서 주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문왕의 큰아들이 와가지고 주왕한테 저를 대신 죽이고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왕이 죄는 네 애비가 지었는데 왜 네가 대신 죽느냐.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가둬두었다가 어느 날 문왕이 성인이라고 그 신하들이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왕이 그 성인이라면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왕의 큰아들을 이제 죽여가지고 고깃국을 끓여서 그걸 갖다가 문왕에게 먹으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문왕이 주역을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분이 점을 쳐보면 그게 아들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히 어떤 느낌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후일의 대업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그 고기를 가지고 국을 끓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사마천 4기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설사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정사에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자손들이 그것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명나라 때 봉신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봉신년이의 그 기록이 나오는데 봉신년이에서 그냥 완전히 날조를 해가지고 그런 기록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유신국의 미녀를 구해다가 바치고 또 온갖 귀중한 보물을 바치고 이런 걸 보면 그 문왕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그 신하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본다면 이런 일이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서주와 이 주나라와 은나라는 그야말로 불구대천지 원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무왕이 이제 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은나라의 도성에 가가지고 한 걸 보면 이제 그러한 기록은 사마천사기에 나옵니다. 이제 무왕의 군대가 침략을 해 오니까 은나라의 주왕이 그 스스로 더 이상 부지할 수 없을 줄을 알고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무왕이 그 분신 자살한 그 시체를 향해서 활을 3번을 쏘고 또 칼로 경검을 가지고 칼로 찌르고 또 도끼를 가지고 목을 칩니다. 이걸 보면 그 분이 얼마나 속에 쌓였으면 그 시신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무왕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 역사상에서 문왕무왕은 성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면 그 분이 그야말로 뼈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의 이족과 서방의 이 서주는 그야말로 더 이상 한 민족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감정이 악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황제 헌원과 치우의 탕록 대전을 통해서 동방의 이족 집단과 서방의 화족 집단이 1차 충돌을 했는데 그 뒤에 그 황제 집단에서 일어나 가지고 발전한 이 서방의 주나라 세력과 은나라 세력이 재차 충돌을 하면서 이때에 이제 그 이족과 화족이 완전히 2개의 민족으로서 분열되는,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주 이전에는 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서주라는 이 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서방의 주나라가 동쪽에 있는 이족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동이거든요. 원래는 뭐 우이라든지 조이라든지 회이라든지 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산 밑에 살면 내이고 또 회하 부근에 살면 회이고 이랬지, 그것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동방에 있는 이족이라 하는 용어는 서방에 있는 그 주나라 세력들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과 화하족이 이 분열이 완전히 고착이 돼서 2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진 것은 그 서주 시대 때부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